국사 한국사 한국사는 이무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흐름정리편, 광복 이후 한반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정리해 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바라고 또 바라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이 된 직후 국내에서 이미 결성되었던 조선건국동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어 건국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운형, 안재홍이 좌우 합작으로 함께 나라를 만들고자 했죠. 여러분, 이제부터 선생님은 사회주의 계열을 좌익 또는 좌파, 민족주의 계열을 우익 또는 우파로 부를게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냉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차가운 냉전이었지만 한반도는 굉장히 핫해집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로 두려고 했고, 결국 북위 38도선이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되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우리는 남북으로 쪼개져 버렸죠.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의 군대,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38선 이북에 대한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고, 미국은 38선 이남 지역을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소련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설치하였던 인민위원회에게 자치권을 주었고, 미국은 이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미군정청을 설치합니다. 소련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죠. 둘 다 한반도를 자기네들 영역으로 두려 한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통치할 준비를 하고 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굉장히 황당했죠.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직전 먼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국가 수립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 선포는 약간의 성급함이 있었는데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애초 좌익 계열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 등의 우익 세력은 탈퇴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과정에서도 너무 좌익 주도로 가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우익들이 모두 탈퇴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들을 공산주의, 즉 좌파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성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익 세력과 뭔가 합의를 보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좌익 주도로 가다 보니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부를 세울 만한 세력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죠.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이었죠.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고요?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즉 우익 쪽이기는 한데 자주성을 강조할 거고, 그러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말을 듣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임시정부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서 원래 이들이 만들었던 한국 독립당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크게 우익 세력, 좌익 세력, 중도 세력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익은 김구, 이승만, 김성수, 송진우 등이 있었고, 좌익은 박헌영, 중도는 김규식, 안재용, 여운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고, 남한 지역에는 우익, 좌익, 중도의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렇게 뜨거워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까지 껴서 모스크바에서 외교부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한국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게 해주자, 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미국과 소련 니네 둘이 잘 합의해봐라. 그리고 최대 5년 동안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하자. 쉽게 말해서 4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동으로 통치하자. 이런 것들이었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우익과 좌익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우익은 신탁 통치를 또 다른 식민지배로 보고 겨우 일본에서 벗어났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였고, 좌익도 처음에는 이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가 그래도 임시정부 수립을 하게 해준대잖아. 정부 수립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회의 결정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일로 우익과 좌익의 대립만 더욱 심해졌죠. 아무튼 회의의 결정에 따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 양국의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위원회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과 소련은 절대 한국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 남북은 분단된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그럼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기름을 부었죠. 그러자 분단은 절대 안 돼 하면서 중도 세력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좌우가 뭉쳐보자 라고 하는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우익 세력, 좌익 세력 모두 좌우 합작에 대해서 이건 난 별로야 라고 했고, 결국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좌우 합작운동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또 결렬되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미국은 그러면 이 문제를 국제연합인 유엔에 맡기자라고 했고, 소련은 그냥 한국한테 정부를 수립하게 하자라고 했죠. 유엔은 사실 미국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어서 미국 쪽이 유리했고, 유엔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 불리해질 게 뻔한 소련은 한국에게 맡겨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한 거죠. 결국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인구 비례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해 라고 결정을 내렸죠. 소련과 북한은 이러한 유엔 결정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남한의 인구가 훨씬 많으니 인구 비례로 총선거하면 남한 주도로 정부가 세워질 거고 그들의 목적인 공산주의 정권이 안 세워질 거니까요. 난감해진 유엔은 다시 소총회를 열었고 결국 선거 가능한 곳에서만 해라. 다시 말해 남한만 단독 선거에서 정부를 세워라 라고 해버렸죠. 남북 분단은 현실화되고 있었네요. 남북 분단만큼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김구와 김규식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평양 가서 김일성이랑 합의 보고 올게 라고 했고, 사람들이 위험해요, 안 돼요 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평양을 건너갔고 김일성, 김두봉을 만났죠. 아무튼 네 사람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긴 했어요. 외국 군대 나가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절대 안 돼! 했죠. 근데 김일성이 북한에서 이 남북협상을 왜 받아줬냐 하는 건데요. 사실 김일성도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협상을 받아주면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거니까 받아준 거예요. 이렇게 선언까지 했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사실 김구 김규식은 자기네들 정치 생명을 걸고 북으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성과가 없자 김규식은 정계를 은퇴해버렸고, 이후에도 통일정부 수립을 끝까지 주장하던 김구도 암살당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따로 선포되어 남북은 분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광복 이후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